선이행 의무를 부담했는데 이제는 뭐다? 중도금과 잔금과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기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자, 이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이때는 지체 책임을 집니다. 지체 책임.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잔금 도래할 때는 이때부터는 뭐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를 부담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도 해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뭐다? 상대방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된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이 중도금과 잔금과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기는 동시 이행관계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 즉 쌍무계약에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자, 효력입니다. 효력. 자, 이행 거절 권능입니다. 즉 연기적 항변권이죠. 일시적 항변권입니다. 이행 거절 권능이 있다. 두 번째, 이행 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시 이행 관계라면은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 네모 박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수령 지체에 빠진 자도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라는 겁니다. 자, 상대방의 이행 정황이 있음에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 지체에 빠진 자도 이후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정황 없이 이행 청구를 받으면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거 문제 기출 주면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사례 있죠?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전기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했어요. 현실 제공하게 되면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수령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령을 지체한 거예요. 지체. 자, 그 후에 다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청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매도인이 매매대금 청구할 때 또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기 일체 서류를 하지 않으면은 종전에 수령 지체했던 그 상대방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령 지체에 빠진 자도 상대방이 재차 이행 청구했을 때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가된 경우다. 쌍방이 이행기를 다 같이 도가하여 그 기간 내에 변제나 변제 제공이 없는 때에는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로 다 같이 존속하고 쌍방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 책임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지지 않잖아요.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원인 채무 의무 이행 의무와 원인 채무 이행 의무와 채권자의 어음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즉 원인 채무 이행기를 도가하여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는 것. 자, 갑이 을에게 물품을 제공하면서 어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언제까지 어음을 지급했냐면은 1월 25일까지 지급하게 됐다 합시다. 자, 그러면 1월 25일 날 지급하게 되면은 갑은 어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어음 반환과 원인 채무 이행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렇죠? 동시 이행 관계인데 만약에 원인 채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는 지체 책임을 집니다. 동시 이행 관계에서보다 지체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밑에 상한 이행 판결입니다. 상한 이행 판결. 그리고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인기와 매수인의 잔대금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근데 갑이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매매대금 달라 매매대금 청구해요. 매매대금 청구.
우리 청구한 사람을 한다.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랍니다. 반대로 누가? 우리 누구한테? 갑한테 소유권 이전인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처럼 한쪽 같습니다. 한쪽만 봅시다. 자, 매매대금을 청구하잖아요. 자, 매매대금 청구하게 되면은 피고는 항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항변?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피고는 항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항변하지 않으면요, 이 피고는 패소합니다. 그럼 원고 전부 승소 판결 받습니다.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승소 판결. 자, 항변하면은 원칙적으로 항변하자. 자, 동시에 항변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이행해야만이 대금 주겠다라고 동시에 관계를 주장해요. 부동산 인도와 등기를 해줘야만 나도 뭐다? 매매 대금 지급하겠다라고 동시에 관계를 항변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이 원고는 전부 패소 판결합니다. 원고 전부 패소 판결입니다. 패소 판결입니다. 자, 원고 전부 패소 판결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승소 판결.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판사가 이 경우에 원고 전부 패소 판결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분쟁이 발생해야 하네요.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왜? 먼저 뭐다? 소유권 이전 있게 해줬는데,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반대로 대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소유권 이전 있게 해주지 않는다든가, 또 다른 분쟁이 또 발생하니까 이번 기회에 바로 뭐다? 그러한 분쟁을 또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판결 내린 겁니다. 판결. 자, 소송 경제상, 그렇죠? 또 나중에 소송 제기한 거다. 소송 경제상 바로 뭐다 판결입니다. 즉,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립니다. 어떤 판결? 자, 그럼 좋다. 매도인들은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계약 동시에 뭐다? 을은 뭘 지급하라?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 즉, 갑은 부동산 인도와 등기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되 동시에 을은 뭐다?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상한 급부 판결, 상한 이행 판결을 낸다는 것. 즉,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변권을 주장할 것인가, 주장하지 않을 것인가, 전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는 데서 직권 심리할 수 있느냐, 직권 조사하지 않고 심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도.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 아니라는 거. 자, 네 번째입니다. 동시한 항변권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계속 시효는 진행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동시행 관계를 주장하잖아요. 이처럼. 동시행 관계를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 듣기도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시행 관계. 자, 우리 동시행 관계만, 동시행 항변권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피담보 채권, 즉, 매매대금 청구권은 일정한 시기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립니다. 10년 이내마다 청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매수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10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처럼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러하마다 피담보 채권, 이러한 채권들은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걸립니다. 계속 진행된다고.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 점 꼭 주의하시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한 데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진행된다는 거. 세 번째, 동시행 관계가 있는 금전채무에는 이자 발생도 정지된다는 거. 자, 여섯 번째,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우리 상계, 동일한 채권을 범위 내에서 서로 상계 의사표시해서 상계할 수 있잖아요. 자, 먼저 상계하고자 하는 측의 채권을 우리가 말한다? 자동 채권. 누가 먼저 상계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상계한 의사표시, 먼저 상계 의사표시한 채권을 우리가 말한다? 자동 채권.
그 상대방 채권을 수동채권입니다. 수동채권. 자, 우리 그림 봅시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 을한테 뭘 받아야, 무슨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임대차 기간 동안에요. 그 전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임대인 임차인한테 돈을. 즉, 그래, 을은 갑한테 무슨 채권을 가지고 있다?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때 을이 먼저 상계를 하고 하죠. 상계. 을이 먼저 상계를 하려고 하죠. 상계. 그럼 상계하고자 하는 측의 채권. 자, 을의 채권은 무슨 채권? 자동 채권입니다. 이 대여금 채권이 자동 채권이고, 보증금 채권은 수동 채권입니다. 근데 보증금 채권은 동시행 관계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우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 채권은 동시행 관계 붙어 있잖아요. 근데 자동 채권이 아니라 수동 채권이잖아요. 근데 우리 을의 채권은, 대여금 채권은 항변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잖아요. 자동 채권이죠. 이때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항변권에 붙어 있는 자동 채권은 상계가 안 됩니다. 자, 반대로 누가 상계를 하고자 하냐면은 갑이 먼저 상계 의사표시 했습니다. 그러면 상계하고자 하는 측의 채권은 무슨 채권? 자동 채권. 자, 이제 갑의 채권이 자동 채권입니다. 보증금 받는 채권이 자동 채권. 상대방 채권이 수동 채권입니다. 근데 갑의 채권은 자동 채권은 항변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자, 이때는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을은 항변권 주장할 수 없잖아요. 동시에 항변권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자동 채권이 붙어 있는, 항변권에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지문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40페이지입니다.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경우와 동시행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 해제 또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이제 상호간에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인데 등기까지 해주고,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고, 을도 갑한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다시 원상회복해야 된다. 갑은 뭐다? 매매 대금을 반환해야 되고, 을은 뭐다? 소유권 이전이 말소해서 갑한테 소유권 이전등기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다. 두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는 뭐다?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동시 이행 관계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관입니다. 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우리 매도인은 먼저 뭘 해줘야 된다? 저당권 설정 등기도 말소해줘야 되고,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상대방의 매매 잔대금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저당권 설정뿐만 아니라 가압류 등기도,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든지, 다섯 번째, 도급인의 보수 지급과 수급인의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여섯 번째,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라든지, 일곱 번째,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임차 목적원의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임대인은 뭐 해야 되고 보증금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은 뭐 해야 된다? 목적물 인도해 줘야 된다.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을 반환해 줘야 되고, 전세권자는 뭐다?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해 줘야 된다. 그 두 관계는 동시 이행관계다. 자, 여덟 번째, 아까 제가 교환계약 했었죠? 설명해 드렸죠? 쌍무계약상 동시행관계가 있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원래 채무와, 즉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했잖아요.
원래 채무와 이행불능이란 손해배상 의무, 그러니까 원래 의무, 즉 교환계약으로 이전한다. 아까 우리 교환계약으로 토지를 인도해야 되고 또 해지를 하지 않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했잖아요. 그 가림에서 그 손해배상과는 동시 이행관계다. 자, 9번째 채무변제와 영수증. 채무변제, 영수증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자, 10번째 매수인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경우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자, 동시행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저당권. 채무변제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라든지 채무변제와 양도담보 말소라든지 또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만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주고 양도담보를 말소해주고 또 뭐다 가등기 담보를 말소해줍니다. 자, 세 번째,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채무자를 대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 그 말소 청구 의무와 근저당권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채무변제와 채권증서. 채권증서는 차용지라든지 합의서라든지 각서라든지 이겁니다. 돈을 변제하면서 차용증을 주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 동시행관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먼저 돈을 갚고 뭐 해야 된다? 차용증을 달라고 해야 된다. 근데 영수증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는 거. 다섯 번째, 피의담보 채무 변제와 위치물 반환도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자, 그 밑에 기출지문 있죠? 그 기출지문 꼭 읽어보셔야 된다. 뭐 책을 보면은 그 기출지문은 뭐 표시가 안 됐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 기출지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기출지문. 이런 기출지문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동시행항변권입니다. 160페이지 1번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 간 원상의 부분은 동시 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동시 이행관계에 있죠? 틀렸죠? 두 번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다는 거. 네 번째, 동시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면은 그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동시행관계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아까 매매 등을 양도했을 때. 다섯 번째,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원칙은 선이행 의무 부담자가 현재의 채무이행 현재의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다?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첫 번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틀렸죠? 이행 제공 채무 이행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적하지 않으면은 자, 그런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을이 동생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동생항변권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을이 동생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어도 부당이로 갑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때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명도를 미리서 해준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은 미리서 명도를 해준 경우 그때는 보다 차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어도 부당이로 갑에 반환해야 한다. 틀린 질문입니다. 네 번째,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적용하였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갑이 그 후 보증금 채무 이행 적용 없이 명도 청구하게 되면 을은 동시항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음에는 수령지체했잖아요. 명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다시 뭐다? 보증금 반환 청구를 구합니다. 자, 보증금 반환 청구를 구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뭐 해야 된다? 자기 채무 이행 적용해야 됩니다. 만약 이행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 전에 수령지체했던 임차인은 뭐다?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질문이고. 다섯 번째,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아까 우리 사례 그림을 통해서 봤었죠? 을이 갑에게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금 채무를 지고 있고,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과 상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금 채권은 항변권 붙어 있습니다. 저런 항변권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해서 상기할 수 있다 없다? 상기할 수 없습니다. 161페이지 3번입니다.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할 경우 각 당사자는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맞죠? 두 번째, 동시행 항변권에 원형이 없어도 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해야 된다. 원형 항변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동시행 항변 주장해야 된다. 주장하지 않으면은 법원이 직권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심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틀린 질문이고. 세 번째, 동시행 관계가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 관계는 존속한다. 맞죠? 네 번째, 일방의 이행 적용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 적용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섯 번째, 동시행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은 유효합니다. 즉 동시행 항변권도 임의규정입니다. 우리 위험부담도 임의규정이고 동시행 항변권도 임의규정입니다. 4번입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며 나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의 교부와 변제입니다. 자, 동시행 관계 있죠? 그렇지만 영수증과 권리증서는 뭐다?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가압류 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세 번째, 전세권. 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는 동시행 관계이죠? 동시행 관계다. 서로 의무가. 네 번째, 저당 채무 변제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했습니다. 또 이 담보 목적물의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도 아니다 했습니다. 또 채무 변제와 양도담보 말소도 뭐다?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만이 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 항변이
받아들인 경우 채권자는 상한 극부 판결을 받게 된다. 그렇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일부 승소 판결을 받는다. 전부 패소 판결하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다습니다. 즉 소송 경제상 전부 패소 판결하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다습니다. 이게 상한 극부 판결 또는 상한 이행 판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불법 점유인한 손해배상 책임진다 아니다 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동시행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맞죠? 법원이 직권할 사항이 아닙니다.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는 거. 네 번째,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갑이 그 후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하게 되면은 을은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음에는 이제 수령 지체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또 상대방이 이행 청구할 때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은 그 수령 지체했던 상대방보다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과 상기할 수 있다. 틀렸죠? 항변권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금 채권은 항변권 붙어 있지 않게 상기할 수 항변권, 보증금 채권이 자동차 항변권 붙어 있죠? 얘는 상기할 수 있다 없다? 상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금 채권과 상기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채권이 항변권 붙어 있죠? 항변권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기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갑의 소유권 이전 넣기 의무 및 목적물 인도 의무와 을의 잔대금 지급 후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죠? 두 번째,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갑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을의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있다. 맞죠? 세 번째, 갑과 을의 채무가 동시행관계가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이행 정황이 없는 한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시행관계 때문에. 네 번째, 갑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을은 그 후 갑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한 경우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음에는 수령지체에서 수령지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상대방이 청구를 한 거예요.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처럼 수령지체한 자는 뭐다? 이때는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섯 번째, 을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갑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을은 중도금 지급 의무 지체 책임을 제한한다. 자, 우리 아까 잔금 이후에는 그렇죠? 잔금 이후에는 중도금 지체 책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중도금에서 잔금 전까지는 지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시행항변권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하여금 직접 계약으로부터 생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그 그림을 봅시다. 갑이 매도입니다. 갑이 을에게 갑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하면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매매 잔대금은 매도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수익자인 병한테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계약으로부터 생긴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계약을 우리가 말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자, 우리 제3자 계약 종류 많습니다. 타인 위한 보험 계약이라든지, 두 번째, 병전적 채무인수, 즉, 면책적 채무인수. 틀립니다. 우리 채무인수는 우리 병전적 채무인수는 같은 말이 중첩적 채무인수입니다. 우리 채무인수 중에서 이러한 병전적 채무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이런 것들보다 이 제3자의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 병전적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을이 대해주고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자, 을은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 부담을 누가 인수한다는가요? 병이 인수한다. 인수자입니다. 인수자. 자, 인수할 때 이 주채무가 면책되느냐? 면책되면은 누구만 이제 책임 부담해야 돼요? 병이 갑한테 채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주채무자는 면책되니까. 면책되지 않느냐? 우리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을과 병이, 을은 면책되지 않고 을과 병이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 누가 유리해요? 병전적 채무인수가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면책된 걸 우리가 면책적 채무인수랍니다. 이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한테 채권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뭘 꼭 불리하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갑 입장에서는. 이처럼 병전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 이 갑은 수익자로서마다 병전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마다 제3자의 계약이고 다른 채무인수는 제3자의 계약이 아닙니다. 또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든지 타인을 위한 신탁이라든지 경비, 영역 계약 등등은 제3자의 계약입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이처럼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면서 매매 잔액은 누구한테? 병한테 지급하기로 하자라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이때 이 갑과 을 간의 관계는 우리의 보상 관계랍니다. 보상 관계, 기본 관계죠. 자, 을은 병한테 매매 잔액을 지급하고 갑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죠?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보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갑과 을과는 보상 관계입니다. 갑과 을은 대가 관계입니다. 출연 관계입니다. 즉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갑이 자기 부동산을 매매하고 을한테 받을 매매 대금을 누구한테 변제한다는 거예요? 병한테 변제한다. 이걸 제3자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3번, 제부의 박스 3번.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면제는 또 제3자의 계약이고 또 낙약자가 제3자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계약이다. 자, 우리 제3자의 계약은 삼명관계를 통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갑과 을 간의 관계, 을과 병 간의 관계, 갑과 병 간의 관계. 먼저 우리 갑과 을 간의 관계입니다. 그 외의 내용 복습합시다. 자, 우리 갑을 뭐라 한다? 우리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채권자, 또 요약자랍니다. 요약자. 그 상대방을 우리 말한다? 매수인, 또 채무자입니다. 자, 채무자는 갑이, 을이 왜 채무자면은, 자, 대금, 매매 잔액은 누구한테? 수익자한테 지급하잖아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험부담에서 다르죠? 위험부담에서는 을이 채권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제3자를 계해서 을은 채무자입니다. 낙약자라고 병을 수익자라 한다. 자,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는, 자, 갑과 을의 관계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래 뭐 할 수 있다? 무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당사자, 갑과 을은 해제권이 있고, 취소권이 있습니다. 수익자 동의를 얻는다, 얻지 않는다? 얻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자가 취소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수익자가 해지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수익자는 취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수익 의사표시 전입니다. 병이 수익을 을로부터
수익 의사표하기 전에는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말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또 이 수익자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 설명시킬 수도 있습니다. 병이 수익 의사표시하기 전이한다면은 근데 수익 의사표시 했단다면은 수익 의사표시 했다면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또 이 수익자의 권리를 마다 설명시킬 수도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을과 병 간의 관계입니다. 자, 우측에 있는 내용 박스 봅시다. 을과 병 간의 관계. 먼저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가지는 권리 또는 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낙약자가 을이 병한테 하는 겁니다. 자, 을이 병한테 자, 수익 의사표시 여부를 수익자한테 확답해 줄 것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은 그러한 수익 의사표시를 뭘 하는 겁니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수익 의사표는 거절한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3자의 을이 병에게 제3자에게 매매 잔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근데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을은 누구한테 지급했어요? 병한테 지급했잖아요. 그럼 병한테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병한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지급한 매매 잔대를 지급한 병한테 청구하냐? 누구한테? 요약자인 갑한테 청구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수익자, 반대로 이제 수익자가 낙양차 가지는 권리 의무입니다. 자, 첫 번째, 급부이행 청구권이 있습니다. 급부이행 청구권. 자, 병은 을에게 매매 잔대금을 달라라고 급부이행 청구권 할 수 있습니다. 즉, 급부이행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자, 제3자는 누구한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즉, 을이 병한테 이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이 그 채무 불이행으로 누구한테? 을에게 해지할 수 있잖아요. 채무 불이행으로. 자, 해지하게 되면은 병은, 자, 해제되지 않으면은 을로부터 매매 잔대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해지함으로써 매매 잔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누구한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을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을과 병 간의 관계도 잘 살펴보고, 자, 이제 갑과 병 간의 관계입니다. 갑과 병 간의 관계.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을과 병 간의 관계에서 을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갑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아, 이게 3번 하지 않았네요, 우리. 지금 낙약 우측에 있는 박스에서 3번. 자, 병이 이행 청구하는 경우, 자, 병이 을에게 매매 잔대금 달라라고 이행 청구하잖아요. 근데 을이 거절해요. 어떤 이유에? 갑이 소유권 이전이기 안 해주기 때문에 동시행강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을이 갑한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누구한테 항변할 수 있다? 병한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을은 갑과 병 간에 생긴 법률 관계를 가지고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을은 갑한테 가지는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지만은 수익자와 그 다음에 요약자와 관계에 있어서 두 법률 관계를 가지고 을은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갑과 병 간의 법률 관계는 갑과 을 간의 이러한 법률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자, 갑과 병 간의 관계입니다. 갑과 병 간의 관계. 자,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라든지 취소권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지 않습니다. 나아가서보다 원상회복을 청구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해지한다, 취소한다,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틀린 점입니다. 두 번째, 수익의 의사표시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의
그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수익 의사 표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다. 또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다. 세 번째, 수익자가 현존하고 특정되잖아. 자, 계약에 성립할 때는 특정되고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행기 때 특정돼야 되고 현존해야 된다는 거. 자, 수익의 제3자는 보호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선의 제3자 수익자는 대항할 수 있느냐, 갑한테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이 제3자의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자, 142페이지 제3자의 계약 기출 질문이 있죠. 이거 꼭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본 게 아니라 그 다음 답이 전부 답이에요. 똑같은 답이야.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문이 여러분의 귀에 또 눈에 잘 익힙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제3자의 계약 문제. 자, 164페이지입니다. 제3자의 계약입니다. 제3자의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3자는 계약 성립 시 현존하지 않아야 된다. 계약 성립 시는 현존하지 않아야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 두 번째, 제3자가 수익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계약의 당사자의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 번째, 낙약자는 외약자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낙약자는 여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과 병 간의 법률관계를 가지고 을이 배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낙약자가 시가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제3자는 선이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배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을은 갑의 배에 대한 항변으로 배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낙약자는 즉 외약자가 수익자한테 가지는 법률관계를 가지고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낙약자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외약자한테 가지는 항변을 가지고 수익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 한 후입니다.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익의사표시 한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 동시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을은 누구한테 가지는 항변사를 가지고 갑한테 가지는 항변사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정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이 수익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은 합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익의사표시 후에는 계약 변경이라든지 수익자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네 번째, 을이 상당기간 정하여 배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했으나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이 수익의사표시 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겁니다.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배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익 반환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죠? 비록 병한테 지급했지만은 부당이익 반환은 갑한테 청구한다는 거. 자, 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 의사 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병이 수익 의사 표시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마다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의사 표시한 후에는. 두 번째,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종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요약자인 갑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의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병은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계약 전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는 급부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원하였습니다. 요약자나 나약자는 제3자라는 계약이 통정허위표에서 무효라는 이유로 선의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수익자는 대항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이 없어요. 수익자는 선이더라도 갑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틀린 점입니다. 두 번째,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여기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세 번째, 제3자의 계약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체계는 행사할 수 없으나 일단 계약이 해제된 이상 계약 이행이 밀접한 이해관계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익자는 원상회복 청구하는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해제도 할 수 있고 수익자는 취소도 할 수 없고. 네 번째, 제3자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한다. 맞는 제목이죠? 자, 쉬었다가 계약 해지합시다. 해지합시다.